최근 1년 사이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성병인 매독 환자가 무려 2,800명에 달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숫자는 그냥 단순한 통계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매독의 발생 현황과 증상 그리고 예방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한 번에 쭉 들으시면 중요한 건강 정보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귀 기울여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매독으로 최종 확정된 환자는 총 2,790명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약 5.4명꼴로 발생한 셈인데요.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환자들의 대다수가 20대와 30대 남성이라는 점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853명, 30대가 783명으로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특히 20대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14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환자가 2,177명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고 여성 환자는 613명이었어요. 발생률로 따지면 남성이 여성보다 약 3.5배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매독이 도대체 어떤 병인지 궁금해지실 수 있는데요. 매독은 트레포네마 팔리듐균이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입니다.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 가장 흔한 감염 경로이며 임산부가 태아에게 전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혈액을 통해 전파될 수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 화장실을 쓴다거나 수영장 문손잡이를 만진다고 해서 옮는 병이 아니에요. 매독은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매독의 병기는 크게 1기, 2기, 3기, 그리고 잠복기, 선천성 매독으로 나눌 수 있어요. 1기 매독은 무통성 궤양이 성기나 항문 주위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궤양은 통증이 없고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2기로 진행됩니다. 2기 매독에서는 피부 발진이 손바닥과 발바닥을 포함해 전신에 퍼질 수 있으며 림프절이 붓거나 발열, 두통, 인후통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단계인 3기 매독은 고무종이라고 불리는 덩어리가 피부나 뼈, 간 같은 장기에 생기며 장기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선 신경계를 침범하는 신경매독으로 발전해 중추신경계 이상이나 심혈관계 합병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실제 병기별 매독 환자 수를 살펴보면 조기 잠복 매독이 가장 많았습니다. 총 1,220명으로 전체 환자의 43.7%를 차지했고 1기 매독은 983명, 2기 매독은 524명, 3기 매독은 51명, 그리고 선천성 매독은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선천성 매독은 임산부로부터 태아에게 직접 전염되는 경우인데 아기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선천성 매독으로 확진된 신생아가 12명이나 있었다는 건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7월로 이달에만 274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1,631명이 발생해 전체의 58.5%를 차지했습니다.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로 들어온 국외 감염 환자도 117명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매독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의 4급에서 3급으로 올리고 전수감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전수감시는 이름 그대로 모든 환자에 대해 발생 현황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는 감염병 확산을 막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매독은 암시야 현미경으로 궤양 부위에서 매독균을 직접 확인하는 검사와 혈청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혈청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선별 검사로 다른 하나는 확진 검사입니다. 선별 검사는 빠르게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위양성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양성이란 실제로는 감염되지 않았는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FTA, ABS나 TPHA 같은 확진 검사로 매독균의 특이적인 항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신경매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뇌척수액 검사도 필요합니다. 치료는 간단하게도 페니실린 주사로 가능합니다. 1기,
2기 그리고 초기 잠복기에는 단 한 번의 페니실린 근육 주사로도 치료가 되며 후기 잠복기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주사를 맞습니다. 신경매독 환자의 경우에는 페니실린을 정맥 주사로 열흘에서 열나흘 동안 투여하게 됩니다. 만약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라면 다른 항생제를 사용해 대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독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염자와의 성적 접촉을 피하는 것입니다. 라텍스 콘돔을 사용하는 것도 예방 효과가 있으며 특히 성접촉 시 상처가 있는 부위와의 접촉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적인 접촉이나 식기 사용을 통해 전염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보신 내용이 혹시라도 내 건강과 무관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생각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매독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이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정확한 정보로 본인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처음 알게 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건강해야 우리 사회도 건강해지니까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 꼭 챙기세요.